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최근 한글판 펀딩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게임 스테판 펠트의 시티 콜렉션 오리지널 작품인 마라케시입니다. 우선 시티 콜렉션이라는 것 자체가 그 버건디의 성이라든지 트라이아누스와 같은 재미난 고믹거리로 명작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스테판 펠트 작가의 그동안 출시됐던 명작들을 다시 리테마해서 재출시하는 콜렉션용 라인인 셈인데요. 또 이 마라케시는 시티 콜렉션을 위해서 오리지널로 개발과 디자인이 된 터라 콜렉터가 아닌 분들이라면 굳이 전 시리즈를 다 모으지 않더라도 펠트의 명작 게임 몇 개만 구매해도 되는데 그 중에서 단언컨대 이 마라케시는 꼭 들어가야 할 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마라케시는 남쪽의 진주라고 불리는 모로코 남서부에 있는 도시고요. 그 모로코라는 국명 또한 바로 이 도시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플레이어들은 이곳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높여나가면서 승점을 확보해야 되죠. 스테판 펠트 또한 자기색이 굉장히 강한 작가 중에 한 분인데요. 그로 인해서 그 몇 개의 게임들을 해보면 전작 게임들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펠트 작가의 게임의 고민의 결이 다 같은 거지 똑같은 느낌의 재미를 선사하는 건 또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그 스테판 펠트의 22년 신작인 마라케시의 매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스테판 펠트 게임의 가장 큰 맥은 바로 포인트 샐러드라는 점입니다. 승점을 얻는 방식이 한두 개가 아니라 다양하게 준비를 해두어서 플레이어들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루트대로 점수 획득을 해나가게 구성을 해둔다는 점인데요. 이게 실은 그 점수 획득 구조를 다양하게 준비한다는 게 말은 쉬운 얘기지만 그것들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점과 자칫 잘못하면 그 같이 게임을 하고 있지만 따로 노는 듯한 그 소위 게임을 하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펠트 게임은 항상 최소 6, 7가지 정도의 승점 루트를 구성하고 그것들이 또 따로 놀지만 않도록 유기적인 관계로 디자인을 잘 해두는데요. 그런데 이 마라케시에서는 그 점수를 얻는 고민거리의 루트가 무려 12개나 되고 그것들 바로 여기 보이는 팔각형의 목재 구성물인 캐시로 잘 담아내었습니다. 총 12개 색상의 목재 구성물이지만 각기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종류에 맞게 해당 점수의 사치품 타일로 교환할 수 있는 양탄자, 등불, 향신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9개의 캐시는 특정 분야 전문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캐시들을 얻어서 각자 게임판에 해당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서 해당 분야의 영향력을 더 강하게 얻게 되는 셈입니다. 하나씩 색상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녹색 캐시는 대출을 얻는 데 필요한 캐시인데요. 대출이 매 계절 종료 시 밥 먹이기와 같은 개념처럼 필요하기도 하고 나중에 설명할 이 두루마리를 획득할 때 필요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핑크색 캐시는 고개사를 의미하며 캐시를 특정 구역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액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그 중앙에 관중 수만큼 보너스를 획득하게 되고요. 또 청록색 캐시는 강 트랙을 나아가는 데 필요한 캐시입니다. 여기 있는 이 강 트랙은 매 계절 종료 시 가장 많이 나아간 자에게 보상을 주기도 하고 특정 영역을 지나가 있으면은 라운드가 종료할 때마다 보너스 보상을 선택해서 받기도 합니다. 더불어 대추와 같은 자원처럼 물 자원이 있기도 한데 이렇게 한번 이동할 때 물 자원을 더 내면은 낸 만큼 추가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또 흰색과 검정 캐시는 중앙고대 모스크와 궁전을 올라가는 데 필요한 캐시입니다. 각기 왼쪽과 오른쪽에 2개 트랙으로 나뉘어 있는데 동전을 주는 이런 특정 보상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 반대쪽에 자신의 발 위치를 확인해 그곳과 이어진 선에 그려진 보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회색의 캐시는 학자를 의미하는데요. 게임 시작 시 4가지 색상의 두루마리 타일들을 세팅을 하는데 이것은 각자 즉각적인 보상과 지속적인 보상을 주는 타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타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회색 캐시 숫자와 지불해야 되는 대추의 수가 그려져 있는데 자신이 전략적으로 원하는 방향의 두루마리 타일이 나온다면 누구나 노리게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이지 캐시는 파수꾼을 의미하며 막루 지역에 캐시를 쌓아두다가 액션을 수행하며 파수꾼 캐시 수만큼 각 작업장의 입구마다 성벽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배치할 때는 대추와 물같이 또 다른 마지막 자원인 돈이 필요하게 되고 돈을 얼마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성운 점수를 얻게 됩니다. 또 해당 색의 캐시 1개를 추가로 확보하는 보너스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색 캐시는 대상을 의미하며 보드에 그려진 이 길을 따라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캐시가 배치될 때마다 오아시스 타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뒤집어진 오아시스 타일은 나중에 액션을 수행하면 중앙에 그려진 비용을 지불하며 위쪽으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관소 아래 그림의 보상을 받음과 동시에 게임 종료 시 해당 오아시스 타일의 조건에 맞게끔 승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단 여기에 올라간 타일들 중에 3개까지만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주세요. 이렇게 9개 분야의 캐시들을 모두 얻어서 다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겠지만 총 3번의 계절이라는 아쉬울 수 있는 짧은 턴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채운다는 것은 욕심인 셈이고요. 그 중에서 자신이 전략적으로 원하는 몇 개의 부분만 확실하게 강화하는 게 좋은데 이게 또 함께 플레이하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겹치거나 갈리는 부분도 있어서 눈치 요소와 선점을 해나가는 부분의 재미도 존재합니다.
게임은 총 3번의 계절 동안 진행된다고 했는데 각 계절의 모든 플레이어는 12개의 캐시 종류를 모두 가림막 뒤에 두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의 계절은 총 4번의 라운드로 진행을 하는데 각 라운드마다 12개의 캐시 중에 3개를 블라인드로 공개해 해당 액션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한 번의 계절에 각각 한 번씩 12곳의 액션을 수행하는 셈인데요. 그 액션을 수행하는 것을 내가 선택한 캐시로 표시를 하는 것이고 3개의 상품 관련 액션만 라운드에 최대 3번까지 가능하고 나머지는 라운드에 한 번씩만 액션이 가능합니다. 단 물장사꾼을 의미하는 이 빨간색 캐시는 액션을 수행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캐시를 선택한 경우에는 조커로서 내가 원하는 곳에 조력자를 선택해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액션들을 각자 캐시 선택 블라인드로 진행하는 이유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선택 후에 그 캐시들을 공개하고 이번 라운드에 선택된 모든 캐시들을 역시 펠트의 과거작인 아메리고에서 보여줬던 타워 시스템을 통해서 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몇몇 캐시들은 내부 2개의 중간 침으로 인해서 굴렸을 때 나오지 않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선택한 캐시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타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캐시를 선택하게 될지는 알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 캐시의 선택은 선부터 돌아가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한 턴에 자신이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캐시는 같은 색인 경우에만 이렇게 2개까지이고 나머지는 하나씩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캐시는 자신의 게임판으로 가져와 그 개수만큼 향상된 액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내가 해당 캐시가 많을수록 해당 액션을 수행하면 한 번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액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각 라운드마다 처음 손으로 집었던 3개의 캐시 지역 액션만 수행할 수가 있고요. 캐시 드래프트가 끝난 이후 3곳의 액션 선택권도 주어지는데 해당 액션이 수행하기에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액션을 수행하지 않고 캐시를 하나 더 추가한 것처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주어진 공평한 영역이라면 눈치껏 캐시를 선택해서 운 좋게 내 턴에 같은 색의 캐시를 2개를 가져오거나 다양한 효과들의 콤보를 활용해서 더 많은 캐시를 확보하는 것은 운과 실력의 영역인 셈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캐시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그것들이 많이 모아졌을 때 액션을 수행해야 효율적이구나 라는 기본 승리 공식을 알게 되었을 텐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특정 효과라든지 자신이 선택한 액션으로 캐시를 채우는 것 외에는 결국 이 타워에서 떨어진 캐시를 가져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캐시 획득 방법인데요. 이 방법 자체가 선부터 돌아가며 가져오는 드래프트 방식인지라 운이 좋으면 내 턴에 같은 색 캐시가 2개씩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운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선이어도 모든 캐시의 색상이 다 하나씩만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타워에 걸리는 것의 확률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아서 그 부분은 정말 운의 영역에 둔다고 하더라도 내가 캐시를 가져가는 드래프트 순서가 초반인지 혹은 후반인지에 따라서 3개의 캐시를 선택하는 것은 약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든 게임판의 상황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누가 어떤 테크를 타고 있고 또 어떤 테크를 원하는구나를 약간은 알 수가 있는데 내가 드래프트의 앞순서라면 확보하고 싶은 캐시의 비율을 더 높게 선택하고 뒤쪽이라면 버리는 캐시의 비율을 좀 더 높게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또 다른 상대도 같은 생각일 수 있고 현재 어떤 테크로 진행하는지 상황에 따라서 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보니 머리 아픈 눈치 싸움이 바로 이 지점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자원과 다르게 조커 액션으로 수행되는 빨간색 캐시는 후반부에는 필요한 액션을 하기 위해 남겨두는 경향이 있고 또 캐시로 가져오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액션 지역에 물 장사꾼 토큰으로 배치를 해서 앞으로 이 해당 액션을 수행할 때마다 물 자원을 확보하게 되는 터라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맛있는 캐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래프트 선턴이라면 초반 라운드일지라도 빨간색 캐시를 짓기도 하는 셈인 거죠. 캐시를 드래프트하고 3곳의 조력자의 액션을 선택할 때는 추가로 캐시를 놓을지 아니면 지금까지 모은 캐시로 액션을 수행할지의 흐름 선택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반면에 그 전에 이 어떤 캐시를 선택할지 이 3개의 캐시를 고르는 부분이 바로 이 마라 캐시에서 가장 머리 아픈 부분이면서 가장 짜릿한 재미를 느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본판까지의 마라캐시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약간 이러면 어떨까라는 그 애매한 지점의 부분들을 확장 모듈로 추가하면서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추가할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둔 게 참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함께 펀딩하는 공식 확장인 낙타와 유목민이 아니더라도 본판 자체에는 5개의 미니 모듈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모듈들에 따라서 특정 캐시의 효과나 중요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추가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추가 확장에서 포함된 낙타 확장은 정말 필구에 스멜이 나는 확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소개했듯이 게임을 하다 보면 흐름 자체가 내가 많이 모은 캐시 위주로 태클을 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캐시 드래프트를 하다가 원하지 않는 캐시를 얻게 되는 경우에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소소하게 쌓아두게 됩니다. 그런데 낙타의 확장을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게임판에 캐시를 놓는 것 대신 추가 보드인 낙타 보드의 관중구역에 캐시를 꽂아두고 이렇게 꽂아둔 자신의 캐시 종류 개수에 따라서 각자 자신의 낙타가 경주를 하듯 트랙을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계절이 끝날 때마다
캐시마다 선두 낙타와의 지점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에 따라서 낙타 똥 토큰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게임 종료 시 이것들의 개수에 따라서 최종 감점을 얻게 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본판 자체만으로는 큰 인터랙션 없이 눈치껏 캐시를 먼저 채가고 후턴일 땐 상대가 원하는 캐시를 고르지 않는 정도의 순한맛 게임이었다면 낙타 확장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상대가 달리면 나도 따라서 달려야 되는 터라 상대가 특정 캐시를 가지고 축적하려는 걸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더불어 유목민 확장은 새로운 군청색의 유목민 캐시가 추가되는데 캐시 드래프트를 할 때 한 개를 추가로 꺼내서 옆에다 두고 모든 사람들이 대추나 물을 지불해서 먼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유목민 캐시는 소위 조커 캐시인데요. 본판에 있는 빨간색 캐시는 행동을 할 때 아무 곳에 조력자를 배치해서 액션을 할 수 있는 그 행동 조커였다면 이 군청색 캐시는 캐시를 추가해서 배치할 때 아무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캐시 조커인 셈입니다. 이때 단 3가지 색상의 상품 자원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2개의 확장 외에도 비대칭 특수 능력을 갖고 시작하는 테프마 서곡 느낌의 특수 건물 모듈 확장이라든지 확장에 맞는 다양한 보상들이 담긴 각종 타일들이 추가되면서 마라캐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마음에 쏙 들만한 확장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펠트의 작품은 다작으로 이어지면서 과거만큼 신선도를 느끼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스테판 펠트 작가에게 느끼고 싶은 감정은 그 신선한 감정이나 기대치보다는 과거 클래식 느낌이 갖고 있는 향수라든지 항상 그 할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머리를 아프게 하는 딜레마의 기대 재미가 더 크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 마라캐시도 과거 펠트 게임들을 쭉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어필을 하지 않더라도 재미를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은 아예 이 작가를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이 마라캐시를 통해서 스테판 펠트의 매력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종 색상의 캐시 중 이득이 되는 걸 선택해서 남과 다른 이점으로 스노우볼링 혜택을 불리고 그 와중에 매 계절 시민에게 지불해야 되는 식량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자원도 챙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캐시가 누적이 돼서 이제 이득을 보겠구나 싶을 때는 벌써 마지막 3번째 계절이 돌아와서 게임이 끝나가는 걸 느낄 때 좋은 게임들이 언제나 주는 그 감정인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는데 라는 기분을 느끼면서 한 판 더를 외치는 좋은 게임입니다. 낙타와 유목민 확장을 구매하면 솔로 모드도 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눈치 요소와 드래프트의 묘미로 인해서 3, 4인풀이 가장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어 요소는 없지만 다양한 기능들의 두루마리가 아이콘으로 적혀 있어서 이 기능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설명서가 한글판에는 한글어로 동봉될 예정이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 매력적인 12개의 캐시를 이용해서 최고의 영향력을 확보해야 되는 게임 마라캐시였습니다. 이 게임은 현재 MTS 게임즈 홈페이지에서 선주문을 진행하고 있고요. 같은 시티 컬렉션 라인인 마카오의 리티마 버전, 암스테르담도 함께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가격과 게임의 구성물 상세 정보는 상세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모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우빠!